내년 총선 전의 마지막 선거입니다. 강서구청장 보궐선거 다음 주 수요일에 치러집니다. 이 평일에 치러지는 선거이기 때문에 각자의 지지층을 얼마나 결집시키느냐가 선거 당락의 관건이 되겠는데요. 여야는 추석 연휴 내내 강서구 현장 유세에 온 힘을 쏟았습니다. 강서 지역은 더더욱 심한 것이 고도 제한 때문에 다가구, 다세대 이 밀집된 그런 지역의 문제 해결이 잘 안 되고 있었습니다. 한 번씩 바꿔봐야 정신을 차리지 그냥 계속 밀어주면 정신 안 차린다. 대통령도 김태우 후보가 공익 제보를 했던 거 그것 때문에 억울하게 피해를 봤다 이래가지고 특별 사면 특별 그 복권 다 했는데 그럼 대통령도 마음에 두고 계신 거 아니겠습니까? 거기다가 오세훈 시장 얼마 전에 왔다 갔죠. 모아타운에 와가지고 확실하게 그냥 왔겠습니까? 김태우가 되면 야무지게 챙겨주겠다 이런 뜻이라고 저는 생각하는데 박수 한번 칩시다. 국토교통부 장관도 원래 우리 당 출신이죠. 국토교통부 장관도 도와줘야 이게 가오건 풀릴 거 아닙니까? 그죠? 이제 검찰의 무도한 검찰 정치, 윤석열의 독선과 독주를 이번 강서구청장 선거를 통해서 확실하게 경고의 메시지를 주시기 바랍니다. 법에 심판받고 범죄자 돼가지고 인크도 마르기 전에 사면복권 시켜서 또 후보로 되는 그런 후한무치가 도대체 어디 있습니까? 지금 여야 지도부가 거의 다 강서구에 살다시피 하더라고요. 이현정 의원님. 네. 야당은 정권 심판 선거다라고 얘기하고 있고 여당에서는 이제 김태우 후보 이제 사면 때문에 이제 사면 받고 다시 나온 선거기 때문에 결국은 강서구에 얼마나 개발 투자를 많이 하느냐 이걸로 좀 프레임을 짜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200여 개 넘는 기초자치단체장 중에서 한 명의 선거인데 이렇게 관심을 받는 선거도 아마 드물 겁니다. 그러게요. 특히 강서구 선거가 이제 내년 4월 10일 있을 총선에서 마지막 지금 선거거든요. 여기에 결과, 특히 서울입니다. 서울이다 보니까 마지막 이 결과가 어떻게 미치느냐가 상당히 중요할 것 같은데요. 원래 강서구는 이 지금 현재 민주당의 소위 텃밭이라고 이야기할 정도로 지금 국회의원이 3명입니다. 근데 전부 다 민주당 소속의 이제 국회의원인데 지난번 자치단체 선거에 오세훈 시장이 여기서 이제 전적으로 다 이겼습니다. 예. 그리고 또 구청장도 국민의힘이 가져갔었고 그게 바로 김태우 전 구청장인데요. 이제 그러다 보니까 국민의힘에서는 일단 지역 개발. 왜냐하면 강서구가 주로 화곡동 중심으로 해서 김포 국제공항 때문에 고도 제한이라든지 여러 가지 지역적인 개발이 그동안 억제되어 왔었어요. 예. 이제 그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최근 마곡지구라든지 이런 데 이제 그 업체도 들어서고 개발 들어서고 해서 이런 것들이 많이 이제 개발 바람이 불고 있는데 그 상황에서 아마 여당은 이제 지역 개발 문제를 핵심 이슈로 내세운 것 같고 지금 특히 이제 민주당 같은 경우는 최근에 이제 이재명 대표 구속영장이 기각됨으로 인해서 이제 정권에 대한 심판 문제 이거를 이제 핵심 이슈로 내세우는 것 같습니다. 그러게요. 근데 제가 많은 보궐선거를 봤지만 보궐선거는 이 투표율이 낮습니다. 아무래도 이제 평일날 이루어지기 때문에 예. 그래서 이제 얼마만큼 조직 동원력이 있는가 또 특정 지역 특히 이제 이 강서구 같은 경우는 원적지 중심으로 해서 충청 출신이 꽤 많은 지역입니다. 그래서 이 특정 지역이 어떤 영향을 미치느냐 이게 이제 제일 중요할 것 같거든요. 예. 그래서 아마 지금 여당에서는 지금 계속 오세훈 시장이 최근에 뉴욕 가서 이카오라고 국제 공항 연맹에서 이번에 고도 제한 문제를 좀 푸는 문제를 협의를 하고 왔어요. 예. 그 문제라든지 그다음에 이제 원희룡 장관은 국토부 장관이니까 강서구 개발 문제라든지 이걸 이제 하고 있고 지금 이제 이 민주당에서는 아마 이재명 대표가 조만간 아마 선거 유세가 나설 것 같습니다. 아마 그걸 통해서 야권표를 결집시키는데 건건일척의 싸움인 것 같습니다. 그러게요. 선거전이 한층 과열되다 보니까 이런 일까지 발생했습니다. 바로 화면을 보겠습니다. 넌 뭐야 그러고 여기 딱 때린 거예요. 어디 맞으신 거예요? 여기요. 여기 그대로 한 대 맞았어요. 그 아줌마 말리다가. 우산으로? 네. 아니 주먹으로. 저기 행패 부리는 거 있는 걸 횡단보도 건너오면서 그러시면 안 돼요. 그랬더니 누나 건너오더라고. 넌 뭐야? 그래서 내가 피했는데 여기 서 있는 아줌마를 우산으로. 그 아줌마도 국민의힘이니까 그냥 때린 거예요. 우산으로 저렇게 폭행을 가하는 모습까지 고스란히 영상에 담겼는데요. 김은식 교수님, 선거도 치러보셨을 테니까 사실 이게 과열 수준을 넘어서 저렇게 폭력 사태, 폭행까지 번지면 안 되는데
경찰까지 나설 수밖에 없었다고 하더라고요. 사실 이제 지금 여당과 야당이 정말 서로 간에 물러설 수 없는 지금 선거전으로 치닫고 있기 때문에 좀 과열 분위기가 있습니다. 그런데 저런 폭행이나 물리적인 폭력이 행사되는 건 사실 우리 대한민국의 민주주의 수준을 생각하면 있어서는 안 되는 일들이죠. 지난번에도 대선 때 굉장히 극단적인 이 경쟁이 과열되면서 상당히 많은 폭력 사태가 있었고요. 그다음에 이번에 이재명 대표 단식 때도 보면은 지금 가까운 시일 내에 기억나는 것도 이재명 대표 지지자 한 분이 또 말리는 경찰에게 또 이 폭행 사태가 있어서 문제가 된 적도 있습니다. 저는 어떤 특정한 정당이나 특정한 후보를 지지하는 건 뭐 그건 당연히 좋은 일이고 자연스러운 일입니다만 자기가 지지하는 정치 세력이나 정치인을 지지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상대방을 저렇게 폭력을 동원해서 행패를 부리는 건 제가 볼 때 정말 대한민국 수준에 맞지 않는다. 그건 여야를 막론하고는 똑같이 이야기를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특히나 지금 강서구청장 선거가 지금 뭐 추석 연휴 때는 조금 뭐 가라앉는 분위기입니다만 아마 연휴가 끝나자마자 굉장히 집중적으로 조직적 동원들이 지금 이루어질 겁니다. 저도 그렇고 여도 그렇고 야도 그렇고 지금 모든 이 현역 의원과 당협위원장이 총동원령이 내린 상태이기 때문에 그게요. 조직적인 동원이 이루어진다면 또 저런 식의 또 행패나 또 폭력 사태가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예. 정말 이번 사태를 계기로 해서 대한민국 민주주의 수준답게 좀 성숙한 민주 시민의 모습을 보였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 드립니다. 지금 녹색병원에서 회복 치료 중인 이재명 대표 당무도 보고 있고 이제 본격적으로 병상에서 나와서 당무에 복귀할 것 같은데 그 설전 변호사님 네. 첫 번째 당무 행보를 보궐선거 선거 지원으로 보면 되겠습니까? 네, 아무래도 그럴 수밖에 없는 뭐 시간적인 상황상 저는 그렇게 보고 있는데요. 저는 복귀한다라고 저는 보고 있고요. 굉장히 빠르게 회복을 하실 거라고 생각하고 지금 뭐 실질적으로 병상에서 당무를 수행하고 계시기 때문에 조만간에 어떤 유세 현장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있어서 나서시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 예. 이유는 이제 세 가지 정도로 들 수가 있을 것 같은데. 하나는 본인이 먼저 그 이재명 당대표가 정권 심판 선거다라고 이제 성격 규정을 했어요. 이번 보궐선거에 대해서. 그렇기 때문에 거기에 선두에 서야 된다라는 생각을 아마 하실 거라 같고요. 그다음 두 번째로는 기각 이후에 어찌 보면 전국 주도권을 강화해야 된다라는 생각이 있을 것이고 그런 의미에서 추석 연휴에 영수회담을 제안했던 것이고 이제는 행동으로서 나서야 된다고 한다면 이번 유세 현장을 통해서 아마 본인의 어떤 존재감이라든지 어떤 지금 기각 이후의 정권 상황 이런 정치 상황에서 본인이 앞서 있는 장수가 앞에 서는 모습을 보여주고 예. 싶을 것이라는 생각이 들고 세 번째로는 또 강서구 보궐선거가 중요한 게 뭐냐면 지난 지방선거를 생각해 보시면 강서구 옆에 인천 계양을 지금 현재 이재명 당대표의 지역구가 있습니다. 그리 멀지 않죠? 네, 바로 옆에 붙어 있다고 볼 수 있고요. 그리고 김포공항 문제가 당시에 이재명 대표가 이걸 꺼내 들어서 이전 문제를 꺼내 들어서 상당히 비판을 많이 받았거든요. 그렇다고 한다면 이번에 뭐 정부 여당에서 어떤 김포공항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예. 그게 곧 바로 이재명 대표 본인의 지역구와 연결된 어떤 공약이 될 수도 있기 때문에 저는 당연히 이 강서구청장 보궐선거에 진두지휘하는 모습으로 나서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런 포인트도 있네요. 그러니까 이제 본인의 지역구 물론 뭐 방탄 출마 아니냐 비판 뭐 받고 뭐 이런 얘기가 있었지만 계양이 그리 강서 쪽과 멀지 않고 공항이라는 이슈가 있기 때문에 이재명 대표로서도 꽤 공을 들일 수밖에 없다. 여론조사 몇 가지를 제가 한번 먼저 설명을 드릴게요. 강서구청장 보궐선거가 내년 총선에 영향을 끼칠 것 같냐? 과반이 넘는 이들이 61%가 영향이 있을 거다라는 얘기를 했어요. 앞으로 이제 9일 정도 남았습니다. 다음 주 수요일이기 때문에. 그런데 이제 그 안에 또 여러 가지 변수들이 많겠지만 일단 다음 여론조사를 보면 총선에 영향이 있을 거라는 얘기. 그리고 지금 진교훈 44%, 김태우 37%. 일단 오차범위 밖에서 미세한 차이가 있긴 한데 뭐 아직까지는 예단할 수는 없고 일단 여론조사 결과는 이렇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 보궐선거 강서구청장 보궐선거를 두고 40억 비용 김태우 후보가 한 말을 두고 여러 뒷말들이 좀 나오고 있습니다. 오늘 국민의힘의 재반박까지 한번 이어서 들어보겠습니다. 40억이 누구 애들 장난입니까? 40억이면 우리 강서구의 어르신들 쉼터 경로당 1년 내내 100만 방 할 수 있습니다. 민주당은 박원순, 오거돈, 안희정 그 보궐선거 치르느라고 964억이라는 돈이 들어갔습니다. 1,000억 가까운 돈이 들어갔는데요. 한 푼도
자기들이 변상에 내지도 않았으면서 민주당이 무슨 40억을 얘기할 자격이 있습니까? 무상급식에 대해서 확실한 본인의 입장을 좀 밝히시고요. 지금 얘기를 하잖아요. 네, 이것 때문에 보궐선거가 있었어요. 그렇죠? 네. 보궐선거라는 의미에서는 똑같아요. 선거는. 아, 성추행에 의한 보궐선거와 똑같군요. 성추행에 의한 보궐선거와 박영선 똑같다는 뜻이 후보님의 아니라 생각에는 똑같군요, 가치가. 또 저런 식으로 얘기하시네. 마지막 서울시장 선거 얘기는 보궐선거 얘기는 참 오랜만에 봅니다. 구장처장. 네. 애교로 봐달라 40억 비용 얘기했더니 민주당에서는 이게 애들 장난인가라고 했다가 국민의힘에서는 그럼 1,000억 가까이 쓴 민주당은 뭐가 되냐? 이 반박 흐름 어떻게 보셨어요? 일단 뭐 그 진실 공방만 놓고 보면 국민의힘 주장도 틀리지 않고 민주당의 주장도 틀리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이 민주당 그 광역 단체장들의 어떤 그 낙마로 인해서 보궐선거가 치러지고 거기에 1,000억 가까이 들어간 것도 사실입니다. 예. 그 민주당이 주장하는 것처럼 이번 강서구청장 보궐선거의 경우에는 김태우 전 구청장에 대한 어떤 대법원 확정 판결 때문에 직을 잃으면서 이 40억 가까운 돈을 들여서 보궐선거를 치른 것도 사실입니다. 단순하게 비교하자면 40억 대 1,000억 가까운 돈이니까 민주당이 원인 제공한 것이 훨씬 큰 것도 사실이죠. 예. 그런데 이제 문제는 김태우 후보 본인의 입으로 40억 원 정도는 큰 돈이 아니니까 애교로 봐주십시오. 그러니까 보궐선거의 원인 제공자가 애교로 봐달라고 하다 보니까 예. 제3자 입장에서는 다른 사람들은 그렇게 얘기할 수 있지만 원인을 제공한 사람이 그렇게 얘기하는 것은 문제 있지 않느냐라고 하면서 이 민주당이 그 틈을 파고들어서 좀 정치 공세를 하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예. 앞으로 이 논란은 이 강서 구민들이 어떻게 판단하느냐에 따라서 이 당락으로서 좀 결론이 내려지지 않을까 이렇게 예상을 해봅니다. 돈 얘기까지 나올 정도로 꽤 긴박하게 돌아가는 강서구청장 보궐선거 얘기는 저희가 앞으로 다음 주 수요일 전까지 뉴스탑10에서 하나하나 꼭꼭 씹어서 다뤄볼 기회가 있을 것 같습니다.